안녕하십니까.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12일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귀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할 때의 사진을 공개하자 국내외의 비난 여론이 뒤끓고 있습니다. 국제 여론은 더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그들이 사람을 16명이나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도 없었다, 죽어도 북한에 가서 죽겠다고 했다는 식의 주장을 펴왔으나 공개된 사진을 보면 당시 정부 측의 주장과는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질을 치면서 질질 끌려가기도 하고 머리를 아무데나 들이받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등 처절하게 끌려가는 모습들이 자기들 의사와 관계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도 이른바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저지르다니 어떤 인권을 어떻게 변호해온 인권 변호사였는지 소름이 끼칩니다. 북한 어민들은 북으로 끌려간 뒤 바로 처형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탈북 어민은 우리 국경을 넘어온 순간부터 우리 국민입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우리 법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이처럼 수사와 재판도 없이 강제로 끌고 가 바로 사형장으로 보내다니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어느 놈 눈에 사람 잡아먹는 아차 귀신이 씌었는지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산 사람을 잡아다 인신공양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제 북송된 어민 2명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보통 몇 주일 또는 몇 달씩 걸리던 합동조사를 단 사흘 만에 서둘러 끝내고 강제로 북송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측이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에도 살인 용의자라며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어서 북송했습니다. 어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들이 저항하고 자해할까봐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했습니다. 귀순 의향서를 썼는데도 정부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는 친서를 보내면서 어부 2명을 북송시키겠다는 뜻을 함께 전했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는 이벤트를 위해 어민 2명의 목숨을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쳐가며 선심을 쓴 것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겨 있더라.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질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의회를 비롯해서 외국의 인권관계기관, 단체 등에서도 이 충격적인 보도에 대해 매우 강경하고 비판적인 반응과 규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누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고 왜 그랬는지를 판단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인권 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사람들을 그런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의 정권의 야만성과 거기에 호응해서 전임 문재인 정권이 공모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은 그들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강제 북송 결정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티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 솔직히 이는 중국이 오랫동안 해온 탈북민 강제 북송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행동은 끔찍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1996년 조선족 선원들이 동료 11명을 잔혹하게 죽인 페스카마호 사건 때 가해자도 품어줘야 한다며 끝까지 변호하고 노무현 정부 때 특사, 감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때는 인권을 내세우더니 이제는 무자비한 인권 박탈의 본색을 드러냈단 말입니까? 인권을 내세우느냐, 비인간적 본색을 드러내느냐 하는 결정을 문재인은 금전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바꿉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불태워지는 데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더니 오히려 월북자 몰이에 열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어 건설한 남북한 연락사무소 빌딩을 북한의 김여정이 폭파시켜버렸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숨 죽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객관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재는 잣대도 기준도 없고 그때 기분대로 꼴리는 대로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기준으로 삼는 팔푼거사가 나라를 이끌어왔다면 국민인들, 국간들 어딘들 성하겠습니까? 앞으로 생각지도 못하던 일들이 터지면 누구와 얽힌 일들이라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